오늘 톱파볼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새벽 배송 시장의 얼리무버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워낙에 유명한 스타트업이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얘네는 스타트업이 무슨 돈으로 갑자기 이렇게 유통업계를 뒤집어 놓는 거야? 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전지현을 광고에 쓰는 거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오늘은 마켓컬리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모두 풀기 위해 제가 한번 톱파보겠습니다. 2015년 김슬아 대표이사는 이전 직장의 맛집 동호회 동료와 더 파머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신선식품 유통 서비스 마켓컬리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컬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켓컬리는 식자재 100% 직매입과 풀 콜드체인 공법으로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을 40%가량 점유하며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누적 투자액 2,300억 원에 이어 지난 3일 해외 기업들로부터 1,800억 원가량의 시리즈 E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했고 총 4천억 원의 누적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즉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마트, 쿠팡, 신세계와 같은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컬리가 스타트업임에도 어떻게 4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4천억 원가량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는지에 대해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EO의 역량과 서비스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1983년생, 올해 38인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이사는 인사고를 수석 입학하고 17살 미국 유학기를 떠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나온 웨슬리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골드만삭스,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등 유명한 컨설팅 회사와 투자은행들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맛집 동호회 동료인 박길남 공동창업자와 함께 억대 연봉과 승진을 뿌리치고 마켓컬리를 창업하게 됩니다. 김슬아 대표는 내가 먹어보고 구매할 만한 음식만 고객에게 팔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매주 금요일은 상품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새로 들여올 음식을 먹어보고 70개나 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음식만을 판매해서 10개의 새로운 식품 중 1개 정도만 그 기준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놀랄만한 과거 이력과 음식에 대한 집착, 벌써 성공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마켓컬리만의 시스템과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위해 100% 직매입과 풀 콜드체인 공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식품을 직매입합니다. 모든 유통 과정을 저온 상태로 유지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품질과 신선도를 잡고 폐기율을 1%까지 낮추었습니다. 또한 마켓컬리는 푸드 매거진을 방불케 하는 세련된 식품 디스플레이와 배우 전지현 씨를 통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켓컬리의 가파른 성장 곡선이 있습니다. 연 매출 기준 2015년 30억, 2017년 460억, 2019년 5천억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그 8배 수준으로 엄청난데요. 이 정도 성장세면 투자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요? 최근 마켓컬리는 식품 외에도 가전, 생활용품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컬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영향으로 기존 해외 투자자들이 제시한 월 매출 마일스톤을 조기 달성하면서 지난 3일 시리즈 E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 9천억대 중반을 인정받으며 유니콘 기업 진입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켓컬리가 시리즈 E 투자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콘텐츠 기획 중이었는데 역시는 역시죠? 하지만 이러한 컬리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는 늘어나는 마켓컬리의 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켓컬리는 2020년 현재 아직 BEP를 넘기지 못했으며 2017년에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러한 적자에 대해 손실액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물류자산, 고객 획득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이며 공헌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우려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켓컬리 측이 기업 규모와 이미지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단순히 회사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마켓컬리 측의 일관된 답변과 최근 시리즈 E 투자 유치를 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해내며 대한민국 12번째 유니콘 기업에 거의 다다른 마켓컬리에 대해 톱파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컬리에서 닭가슴살을 자주 주문해 먹었었는데요. 수비드 닭가슴살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톱파보고 싶은 스타트업도 추천받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마음대로 선별해서 톱파드릴게요.